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식품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선조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품은 각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인체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활용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약선을 하는 우리들도 식품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 동남아는 기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고 습하죠. 그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라면은 쌀국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쌀국수를 먹는 걸 보면은 숙주나물하고 같이 먹는데, 숙주나물을 우리처럼 데치지 않고 어때 먹기 직전에 뜨거운 국물에 넣어서 먹죠. 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식품의 찬성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라고 봐야 됩니다. 콩 종류는 거의 성질이 차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성질이 찬 게 녹두죠. 그 녹두로 만든 게 바로 숙주나물이고요. 자, 그런데 녹두 외에 콩 종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뇨작용까지 있습니다. 습한 기후에 습을 잘 나가게 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열도 내려주고 습도 제거해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후가 덥고 습한 그런 지역 사람들한테 가장 알맞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식품의 성질을 쉽게 말하면 잘 활용해서 우리가 약선에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품의 성질은 옛날에는 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 냉성, 온성, 열성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 식품들을 보면은, 자, 한성에 속한 식품은 이 식물로는 여주, 동물로는 토끼고기가 있고, 또 냉성에 좀 시원한 성질을 가진 것은 무, 그 다음에 오리고기,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진 경우는 이제 소고기, 아니면 식물로 부추, 또 약간 이 열성을 가진 그런 식품 중에서 이 육류 종류로는 양고기가 있고, 뭐 식물로는 생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네 가지 이 기온을 주로 세 가지로 구별해서 분류를 많이 합니다. 뭐 그동안의 기후 변화도 있고 또 모든 식품의 어떤 성장 그 환경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서로의 어떤 성질이 뚜렷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또 애매한 것도 있다 보니까 이 주로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온열성, 평성, 한냉성 이렇게 이제 많이 구별을 하죠. 자, 온열성은 우리가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나 뭐 이런 그 육류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온열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한냉성은 그 반대로 찬성질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평성이라 해서 평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 즉 그러면서도 또 약간 우리가 약간 일부 온성이지만은 그 온성이 좀 약한 식품들, 냉성이지만은 냉성이 약한 식품들, 주로 냉성이라면은 우리가 돼지고기가 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평성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차지만은 고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성으로 많이 넣는데, 이제 평성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먹는 곡물류나 이런 어떤 식품들이 이 평성에 많이 속해 있죠. 자, 그럼 간단하게 이 성질에 따른 어떤 작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냉성. 자, 한냉성의 어떤 작용, 즉 자음작용이 있다. 음이 부족할 때 음을 보충해 주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자음작용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한냉성의 식품들은 청열작용이 있다. 자, 청열작용이라는 것은 열을 내리는 작용이죠. 몸에 열이 많을 때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사화작용.
한냉성 식품이 사화작용을 한다. 이것은 이제 이 몸에 화가 차 있을 때, 이 화하고 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화를 내리는 작용을 사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냉혈작용. 말이 좀 무시무시하죠. 그렇지만 이 냉혈이라는 것은 혈액에 열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종기가 자주 난다든지 뭐 이럴 때 대부분 보면은 몸에 혈액에 열이 많아서 독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럴 때 찬성질을, 혈액을 식혀주는 찬성질의 음식이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뒤에서 적응증에서 보면 열독이나 이 종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혈액에 열이 많아서 나타나는 그런 이 질병이죠. 그 다음에 소염작용. 이 찬성질의 식품들은 염증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 또 해독작용. 특히 녹두나 이런 것들이 해독작용이 강하죠. 자, 찬성질의 어떤 식품들이 해독작용이 강하다. 자, 이 부분은 한냉성 식품을 분류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라고 만든 도표니까 여러분들 그 화면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온열성 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열성 식품의 작용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온경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온경작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락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경락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면 어때요? 몸이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추운 겨울철이나 몸이 찰 때 어떻게 보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조양작용, 거의 뭐 비슷한 말이지만은 양기를 보충해 주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게 조양작용이고, 그 다음에 활혈작용은 몸이 추우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겠죠.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을 활발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활혈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통락작용, 몸이 따뜻하니까 경락도 잘 통한다. 잘 통하게 한다. 어떤 이런 게 이제 통락작용. 그 다음에 산한작용, 한기를 흐트러뜨린다. 찬기온이 우리 몸에 뭉쳐 있거나 그러면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 온열성 식품이 가서 그 찬기를 흐트러뜨려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통하게 하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뭐 이렇게 온열성 식품에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온열성 식품을 제가 정리해 놓은 도표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처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평화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화작용은 한열 체질이나 아니면 한열과 관련된 질병이나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모두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익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열에 의한 어떤 치료보다는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나 아니면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실제로 보익작용 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작용이 되겠죠. 자, 평성은 주로 우리가 먹는 이제 많이 먹는 주식이나 아니면은 주 반찬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해당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이런 평범한 식품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도 옛날에는 약으로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쌀도 이 백호탕이라는 방제의 약으로 쓴 적이 있어요. 즉, 이 쌀의 역할은 뭐냐라면은 어떤 약과 같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 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속이 불편하면 그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잘 흡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이렇듯이 평성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약의 어떤 효능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평성식품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식품의 성질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품의 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